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소니 엑스페리아 Z 울트라고요. 간단하게 내부 UX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면은 음, 일단 제품을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부팅 화면이고요. 예, 부팅이 됐습니다. 뭐 잠금 화면 여는 방법은 위아래로 이렇게 스와이핑하면 되고요. 열었을 때 한국어로 바꾸고 유심을 안 넣는 상태예요.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잠금 화면에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 상단을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잠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식이라든지 이메일, 캘린더, 지메일, 구글 아웃, 구글 플러스, 그리고 트랙 아이디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메일을 누르고 소셜 기능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떠요. 뜨는데 뭐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화면 말고 이 알림 센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개인화에 들어가면 빠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알림 센터에 그 자기가 자주 쓰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로밍, 뭐 자동 동기화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로밍, 자동 동기화 지금 떠 있죠. 이런 형식으로 알림 센터를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설정을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설정 보시면은 재밌는 게 설정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엑스페리아 Z 울트라를 사용자에 맞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설정을 하고 이제 사용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표시가 뜨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초보자가 처음에 Z 울트라를 설정을 할 때 간단하게 계정이나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보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소프트 키에서 메뉴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단에 이 멀티태스킹 바가 뜹니다. 멀티태스킹 바는 여러 가지 것들 이곳에서 뭐 끌어내려와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위젯에서 소니가 제공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앱들을 다운받아서 밑에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멀티태스킹 기능은 지금 그 펜텍의 그 멀티 윈도처럼 팝업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창이 떠요. 인터넷이고요. 인터넷도 팝업 창을 뜨고 메모 기능, 뭐 음성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화면을 두 개 이상 팝업 창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라면은 소니만의 좀 특색 있는 진 면목을 보시려면은 그 기본 탑재된 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워크맨이겠죠. 워크맨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듣고 있었던 노래가
정말 정말 옛날 노래죠.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어, 뭐 비주얼라이저로 비주얼을 입힐 수도 있고요. 테마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설정을 통해서 클리어 오디오라든지 노멀라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음악 정보 편집을 통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음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 앨범 아트나 트랙 등을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맨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제 PC예요. PC랑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지금 PC에는 제가 연결해 놓은 게 없는데 연결을 하면은 PC에 있는 것들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성도 가지고 있고요. 센스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을 이제 자동으로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뭐 액티브한 노래, 릴렉스한 노래 또는 라운지한 노래, 뭐 댄스 음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은 좀 액티브한 노래를 듣고 싶은데 그럼 액티브를 누르시면 좀 좀 신나고 활동적인 그런 노래 지금 페퍼톤스의 노래인데 뭐 다시 누르면 또 다른 노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듣고 싶은 노래들을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워크맨이고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을 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메트로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내 앨범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각종 SNS나 뭐 이런 것들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소니가 제공하는 플레이 메모리스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서버 형식, 클라우드 형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장치에 있는 사진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또는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르시면 이렇게 서버에 연결되고요. 로그인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나 내려받았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음악도 좀 빵빵하다 보니까 어, 볼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소니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콘텐츠 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삼성이 이제 각종 허브들을 모아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삼성 허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 앱스나 뭐 펜텍의 뭐 플레이스토어 같은 뭐 그런 구실을 해주는 어, 그 장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소니만의 게임, PS 게임, 플스 게임을 모아놓은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기본 탑재돼 있진 않아요. 그전에는 기본 탑재돼 있었는데 일단 플레이스토어는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내려받으려고 해봤는데 혹시 방법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탑재된 앱들이 있는데 어, 사실은 엑스페리아 Z 울트라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 기기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메모 기능이에요. 메모 기능은 두 가지로 구동이 되는데 하나는 스케치라는 앱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케치에서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하던 거였는데 스케치는 지금 네오노드의 멀티센싱 기술을 집어넣어서 와콤과는 다르게 전용 펜 없이도 뭐 아무런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 그런 필기구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해요. 뭐 손가락도 당연히 가능하죠. 전류가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벨킨의 이제 터치펜인데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어,
식으로 이제 적을 수도 있고, 약간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통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펜촉을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이 끝부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빼놓은 상태예요. 돌리면 이렇게 심이 나오잖아요. 심을 집어넣은 상태로 써도 써집니다. 필기 반응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서점에서 봤는데 이거 그 가위로도 하시더라고요. 가위로 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가위로도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위 꽤 괜찮네. 가위. 가위 괜찮은데요? 아무튼 뭐 칼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호기심에 막 되는 거 한번 다 한번. 이거 USB 단자인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혹자들은 이게 와콤에 대항마로서 소니가 이걸 잘 키운다면 대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저도 또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 필기가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는 김에 메모도 볼게요. 제가 아까 쓰다 만 건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콘이.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쓸 수가 있는, 아까 가위가 잘 됐죠. 가위를 해봅시다. 제가 코리아를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필기가 잘못돼서 좀 약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위에서 이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위에 띄워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어차피 갤럭시 노트에도 들어가 있었던 자동 교정 기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엑스페리아 Z 울트라가 내장 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내장 펜이 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이 있으면 편한데 사실은, 근데 펜을 분실했을 때는 또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속빈 그 곳에 막 이물질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물방울 들어가면 큰일 나고, 물론 Z 울트라는 방수폰이긴 하지만 저도 갤럭시 노트 2를 쓰다가 펜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LG는 펜을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어요. 뷰3 같은 경우는 펜을 내장을 했으니까. Z 울트라도 한번 뭐 다음에 소니가 냈을 때는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무런 전류가 통하는 필기구면 다 되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꽤 쏠쏠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밖의 기능들은 앱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특별하게 뭐 와우 대단하다 뭐 그런 기능은 많이 없고, 기본기에 좀 많이 충실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쓴다고 쓰지만 다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쓰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뭐 구글 나우 정도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길게 눌러도 뭐 특별히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게임 하나를 구동해 볼게요. 아이언맨 3인데, 저는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폰에서 게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부드럽고 끊김도 없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화면이 크고 또 FHD다 보니까 확실하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확실히 생생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가지고 혹시
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로스트 인 스타즈에 요즘 빠져 있는데 3D RPG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을 여기서 하는데 어, 여기서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메가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메가는 글쎄요. 이만큼 잘 들어갈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두뇌가 또 퀄컴 스냅드래곤 400이거든요. 약간 중저가 보급형을 노린 퀄컴의 칩셋인데 거기서도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진짜 신나요. 게임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도 뭐 플립보드 한번 볼까요? 제 플립보드로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독자 매거진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120명의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고입니다. 네, 뭐제 플립보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큼직큼직해요. 보기도 썩 편하고 좋고 그리고 뭐 인터넷도 그냥 크다 보니까 뭐 좀 답답하게 뭐 가로화면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한눈에 싹 보이기 때문에 확대도 뭐 어느 정도만 하고 말아요.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펼치잖아요. 막 이렇게 펼치는데 이거는 꽤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깔끔하다 보니까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인터넷 웹 서핑도 좀 재밌게 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7인치 태블릿을 사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쓰기에는 아쉬운 분들한테는 꽤 좋은 폰이긴 한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국내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엑스페리아 Z 울트라는 3G 폰만 있어요. 지금 익스펜시스에서 LT 버전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아마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곧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여나 어, LTA를 지원하지 않을까. 물론 광대역 LTE는 당연히 지원을 하니까요. 어쨌든 두 배 빠른 속도로 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안투투 돌려본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랭킹 보시면 어, 어? 제가 그 테스트했던 게 날라갔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HTC1 써져 있죠. 이 위에 있었어요. 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 놀라운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꽤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테스트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Z 울트라의 UX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 좀 Z 울트라의 강점이나 아니면 단점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Z 울트라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길게 찍었네요. 네, 감사합니다.